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한 있습니다.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불법 체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베트남 학생들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에 관한 사실, 그러니까 얘기들은 잘 이렇게 믿지를 않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불법 체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일자리를 알려주는 회사들, 브로커 이런 사람들 말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베트남 학생들의 불법 체류가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학생이 학생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면 8명의 학생은 이탈을 해서 불법으로 비자도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자 제한에 대한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베트남 뉴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한국이 불법 체류자의 단속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는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체류 단속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당장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장, 농장, 배,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것들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 사람들이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하지 않는 건데, 지금 문제가 과거의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그전에는 한국에 일을 하러 왔던 외국인들이 이 계약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불법 체류자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발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뉴스를 보시면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의 수를 늘리고, 지금 현재 학생 비자에서 이탈한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이 전부 다 없었기 때문에 한 달씩 매달 계속 비자를 연장을 해 줬었어요. 그게 이제 거의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엔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비자 연장을 안 한 학생들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비자 체류 연장 허가를 해주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얘기나 정보나 이런 게 맞아요. 몇 년 동안 단속 없이 불법 체류로 비자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맞기는 한데, 지금부터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국에 지금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자를 준비해서 한국에 가려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 한국에 가서
뭐 불법 체류라든지 아니면 불법 아르바이트 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여러분들 바로 베트남에 들어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뭐 한국에서 언제까지 불법 체류자를 그대로 놔둘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불법 체류자들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한테 비자를 줘서 합법적으로 살게 해줄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불법 체류했다가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합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가을하고 이제 겨울 이제 2004년생 졸업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혹시라도 지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단속되는 게 아르바이트라서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자마자 불법 아르바이트 했다가 적발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벌금도 납부하셔야 되고 운이 없으면 이제 출입국 사무소마다 그리고 또 대학교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서 일을 용서하지 않고 출입국에서도 대학교에 그런 게 그 서포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귀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앞에 그냥 뭐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기록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나중에 태어날 자녀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 한국에서 유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캐나다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유학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같은 베트남 이 학생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불법 체류하는 게 전혀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장에 아르바이트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 한 1년 동안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한국 유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